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7월 22일 방송 시작할 텐데요. 요즘 좀 더웠죠? 비도 좀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장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조심하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격 사건 이후에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날 비트코인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후원금도 받을 생각인데 대놓고 후원을 좀 해라고 하면서 또 참석한답니다. 이 부분이 트럼프가 원래 그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비트코인이나 다른 시장에도 영향성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하고 내년까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4년 뒤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볼 때 그렇게 걱정하실 수준은 저는 아닌데 공포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상황 좀 판단하도록 하고 서울 아파트의 이제 그 아파트 단지별로 사례 거래 변동 상황이라든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됐든지 이런 걸 좀 통해 가지고 서울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세종도 제가 구두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사실 부동산을 저는 방치했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이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 금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대납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볼 땐 투기 조장하는 정부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단지도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고 다만 DSR 얘기만 살짝 연기만 피우고 명확한 제스처가 없어요. 국민들 이렇게 좀 여론을 막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데요. 7월 27일 날 제가 알기로 비트코인이 사실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권유를 했었어요. 그때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무조건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조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 3, 4년 전에 제가 아는 언론사 감사님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역사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조금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패권주의 달러 그 패권주의에 대해서 조금은 좀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이구나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좀 약간 투기성이 있어서 좀 안 쳐다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달에 ETF에 상장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세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찬반 여론도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죠. 옛날에 다른 비슷한 비트코인 비슷한 다른 코인으로 또 이렇게 사기치고 잡힌 분도 있고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상장을 했다는 사실하고 그리고 이어서 홍콩 또 브라질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또 남미 어느 나라는 이 엘살바도르인가요? 거기는 이걸 써가지고 지금 달러의 어떤 그 환율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살짝 보여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영국도 지금 얘기가 들어왔고요. 우리나라도 총선이 끝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지수펀드라고 하죠. 상장 지수펀드 ETF라고 하는데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펀드인데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선거에서 이긴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공약 중에 하나로 냈던 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출시 허용하자는 공약을 냈다는데 이런 분위기들 생각할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일하고 26일 날 이제 미국의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GDP하고 PC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또 이제 요인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쉽게 금리를 팍팍 내리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올랐고, 여기 2023년도에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쭉 빠졌다가 지금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 2년 사이인데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뭐 조금 뭐 한 뭐 50만 원씩 살 수 있다 그러는데 100만 원도 사고 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9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9천만 원이 다가 아니고요. 이걸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살 수 있으니까 50만 원, 1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아시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있잖아요. 비잔틴 제국.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일제인데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망했잖아요. 서로마 통해가지고 망할 때, 로마 제국이 망할 때 324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폴리스 이스탄불이에요. 지금 이게 수도 이전할 때 이때 이 양반들이 이 나라를 세웁니다. 비잔틴 제국을 여러 가지 전쟁을 하면서 통일 비슷하게 해가지고 1000년 정도 갑니다.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등장을 하죠. 보시면 이게 어느 상을 함락해야 되는데 어느 상을 함락할 때 여기가 만약에 여기 둘, 넷, 여섯, 넷, 10명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100명씩의 군인이 있다 그럴 때 여기에 만약에 7,000명의 군인이 있어요. 단순하게 100명, 1000명이 다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지 이게 함락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뭐 중세시대 그랬지만 이 중에 한 서너 명이 반대를 하거나 배신자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들어갔다 지죠. 도리어 역전되잖아요. 이런 배신자를 막기 위해 가지고 뭐 수학 문제를 내 가지고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배신자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문제를 쭉 내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배신자가 없는 상황에 어떤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잔틴 딜레마라고 해요. 그거를 푸는 게 이제 그 비트코인의 블랙체인 개념입니다. 이 정도까지 뭐 저보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 왜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조금 물론 여러 가지 뭐 아시겠지만 뭐 보도해서 좀 더 깊이 봐가지고 제가 하는 건 정리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분위기상 금리 인하에 대해서 6월은 넘어갔고 이게 9월인데요. 보시면 9월입니다. 9월인데 그 9월에 보시는 바와 같이 5.25까지 5%까지 이렇게 내리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보니까 최대 1%까지 그럼 4.5까지 내려가겠죠. 우린 3.0이니까 0.25 정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자꾸 걱정을 하니까 제가 볼 땐 DSR을 군불 피웠잖아요. 근데 투 트랙을 갈 것 같아요. DSR을 좀 적용을 해서 자영업자분들이나 건설사한테는 좀 회생하게 도와준다는 형태로 갈 것 같은데 건설회사는 둘째치고 저는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금리 인하로 또 펌핑되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투기 분위기가 살짝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DSR을 좀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2월 말에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를 정하거든요. 본 DSR에다가 그러면 만약 0.25를 내려도 3.5에서 0.25, 0.5를 내렸다고 그럴게요. 3%가 돼도 3%인 경우에 가상금리를 1.5를 넣으면 4.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이나 관계 금융기관, 뭐 금융공사라든지 이쪽에서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거기다 또 뭐 신생아론 비슷한 거, 뭐 이번에 뭐 고등학생론 뭐 이런 거 나올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뭐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 해당되는 사람은 좋겠지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싸잖아요, 너무. 차라리 그냥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춰서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몇 배가 올랐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가지고 저렴하게 청년들이나 무주택자의 주택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공급 부정 마케팅 속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합계입니다.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합한 이렇게 쭉 보시면 많이 나왔죠. 합계가 42만. 2024년이 37만이라고 하는데 충분합니다. 지금도 미흡주 된 데 많잖아요. 서울도 지금 100% 입주 안 된 곳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민간 부분이 좀 많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공공이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70만 원 얘기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3년 돼 가는데 만 2년이죠. 9만, 7만, 3만, 12만 아니 50만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차후로는 정부에다 좀
쓴소리를 얼마나 달지 모르겠지만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양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 분양 물량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2024년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여기 때 겁니다. 21년. 하고 여기 때가 이렇게 넘어왔죠. 26만 원인데 서울은 6만 8천 원이에요. 물론 고덕 둔천주공이 11월에 입주라면은 5만 8천 원이지만 충분합니다. 특히 동대문 같은 경우에 1월, 3월, 5월 걸쳐가지고 입주 물량 많고 은평구도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 때문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 저는 좀 조정이 될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 변동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뭐 비슷합니다. 5.5 대 4.5 정도예요, 지금. 좀 낮았죠, 6월 달보다는. 6월은 좀 불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영끌 3040 세대들이 조금 불안감 느끼신 분들이 생애 최초 그냥 들어간 분도 계시고, 갈아타기 하는 양반들이 처분하고 요새 분위기에 털고 바로 이제 마영성이나 강남 4구 이쪽 또 다른데 이제 투자 형태로 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때문에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정부가 지금 풀어놨기 때문에 갭투자라고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뭐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지나면 또 팔아먹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시장을 좀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면 또 요즘 시장에서 뒤떨어지니까 3040도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세네 번 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이죠, 사실. 그죠? 10년 사이에 한 3번 했다. 이건 투기꾼에 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정부에서 정책을 이제 다시 잡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를 좀 없앨게요. 거래량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6천까지. 꽤 올라왔습니다. 요거 이제 평균선을 제가 못 올렸는데, 평균선이 6천이거든요. 평균선 넘었습니다. 넘어서 이게 추세로 이어지면 쭉 갈 텐데, 여기 2008, 9년도도 보시면 쭉 가다가 요 선에서 이렇게 이어보시면 제가 선 하나 그려볼까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요. 펜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선이 한 6,200건인데요. 이렇게 요 선인데 죄송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좀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돌파해가지고 지금 벌써 6월달 께 6,850이래요. 그리고 5월달에 한 4,800건 나왔었는데 많이 6월달에 몰렸습니다. 몰렸고 7월은 제가 볼 때 5,000에서 6,000 사이 아니면 더 적으면 4,500까지 이 고점 못 넘을 것 같아요. 6월은 잘하면 7,000도 넘겠습니다. 제가 볼 때 7,000 넘을 것 같아요. 이걸로 아마 보도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피크가 된 다음에 지금 현재 추세를 볼 때 이렇게 꺾일 것 같아요. 제가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한 5,000대로 봤는데 7,000까지 가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분들이 지금 사고 있냐면 열심히 일하시고 전문가들이신데 돈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집을 살 타임을 놓친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내려가는 때에도 그냥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고 지금 다시 올라가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두 분도 상담을 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는데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신혼부부가 집 때문에 이제 다투는 분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요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남자분은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남자분은 무리해서 가지 말자. 근데 현금으로 돈이 있었답니다. 한 17억, 18억이 있는데 그걸로 집을 사자는 주의가 있고 남자분은 지금 집값 떨어질 거다. 비싸게 사지 말자. 그 다툼이 벌어졌답니다. 신부분은 무조건 사자 그러고. 근데 결국은 사서 이제 마무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능력 있고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했던 분들이 이 공포 마케팅에 결국 언젠가 오를 거야라는 단순한 그걸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또 시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6월 달에 피크를 친 것 같습니다. 피크를 쳤고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시장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발품 파시면서 굳이 들어가실 거면, 그거를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프 아크릴리브 파크 거래 금액이에요. 쭉 보시면 이게 45억까지 갔다가, 그죠? 45억까지 갔다가 쭉 빠집니다, 일단. 35억. 27억이 내도 거래가 안 됐어요. 안 되다가 지금 살아났거든요. 고점 가까이 거의 회복됐어요. 근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처럼. 그죠?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꼭지점에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다음은 이제 잠시 렐스입니다. 전고점 돌파했다고 얘기도 돼요, 사실은. 물론, 근데 돌파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당시에 27억 호가를 불렀거든요. 안 팔고 사람들이. 근데 그 호가에 비하면 아직은 이제 그 근처까지 갔고, 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래 건수가 좀 많지는 않죠. 예전에 비하면. 그죠? 이런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이어질까? 이어지려면 여기처럼 이렇게 많이 사서 붙어줘야 되죠. 쭉 치고 갈 텐데, 여기 힘이 약하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참조하시고. 고도 아르테온인데요. 여기 보시면 쭉 빠졌다가, 이게 입주가 이제 이때 됐는데, 때가 좀 안 좋아서 쭉 빠졌죠. 쭉 빠져서 이게 13호까지 내려옵니다. 19호 가던 게. 13호까지 내려왔다가, 막 조정장 걷다가, 최근에 확 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16억, 17억, 최근에 18억도 나왔어요. 이거 최고. 근데 대부분은 요 지점인데, 요 부분이 막 16억, 17억 갈라오는데 힘을 못 쓰고 15억, 16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르테온이. 그러면 이게 84인데, 근데 그 와중에 또 하락거래도 있어요. 이렇게. 4, 5월까지는 있었고, 5, 6월은 타고 올라왔습니다. 쭉 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어서 갈 것이냐,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가짜 거래로 뚫을 수는 있습니다. 가끔 가다 일부 안 좋은 공룡회사분들이 가짜 허위 신고해가지고 가격 툭 쳐놓고, 요것도 그렇게 보여요. 요거 18억이라고 제가 친 것 같은데, 진짜 사신지 안 사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15억, 16억에 지금 거래들이 되는데 17억 정도? 굳이 이렇게 쫓아가서 살까? 물론 집이 좋으면 살 수도 있겠죠.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다음은 성동구 옥수 리버드입니다. 여기는 전고점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밑에서 여기서 놀죠. 그러면 20억, 21억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16억, 17억인 거예요. 5억은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이게 이제 힘을 못 쓰고 내려앉으면 제가 볼 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 16억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15억.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안 좋거나 리스크가 있으면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본다. 이 선에 연결하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찾아오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 마용성이나 강남 사학은 좀 강세가 있지만 선호 지역이고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특히 신혼분들이 많이 찾는데, 성동구는 또 강남이랑 접근성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동대문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지역이죠. 선호하는 지역 외에. 용두동을 보시면 여기 꼭지가 14억을 찍었습니다. 이거 똑같은 84제곱인데 레미안 허브 리치인데, 보시면 쭉 빠졌다가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다가 이쪽에서 거래가 됩니다. 되다가 여기 보시면 거래가 많이 안 붙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능력 있고 3040 중에 연봉 1억, 2억 되는 분들이 아까 그 마영소나 이런 데 가지, 또 이쪽까지는 또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분들이 이제 여기를 찾는데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많이 안 치고 있습니다. 15억까지 14억, 15억 근처 갔던 게 지금 12억, 한 3억 빠졌죠. 그러나 25%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지 못하면 제가 볼 때 이것도 한 10억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제지역이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규제지역을 다 풀었잖아요. 그럼 보유만 해도 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투기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거기다 제가 써놨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받은 조합원. 이주비를 받았어요. 재개발, 재건축하느라고 이사갈 집을. 근데 전세대출을 왜 해주죠? 이런 짓을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인지 투기 조장위원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제가 그래서 좀 사회단체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견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 기득권 카르텔들이 이상하게 시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습니다. 유주택자 전세 제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최종 지금 영컬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바심에. 무리하게 주택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다가
갈아타기, 제가 말씀드린 영끌분들의 희생을 활용해가지고 차익을 본 양반들이 집안을 갖고 있다. 또 3년 정도 돼가잖아요. 돼가니까 처리하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또 투자 들어가니까 강남을 갈아타고 마양성 갈아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상호사공이. 5060은 이거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와 주면 다행인데 안 따라와 주면 제2의 영끌이 되겠죠. 근데 이분들은 한번 차익을 받기 때문에 손해는 덜하겠죠. 뭐 상세 되겠죠. 만약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둔촌 주공 때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다 죽어가고 그때 그냥 놔뒀으면 이 거품은 제가 볼 때 조정이 됐다고 봐요.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분만큼 M2 통화량만큼만 갔어야 되는데 이미 M2 통화량을 오버했어요. M2 통화량이 2배 반 늘었는데 이거는 3배, 4배 되면 어떻게 돼요? 갭이 생기잖아요. 수요 공백이 생기고 지금 마지막 분들이 지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책 금리를 갖다 국민 세금으로 이자를 대납해주고 은행 이자를 갖다가 보태주고 이런 행위로 하는 게 금융위원회하고 허구 이쪽 아닙니까? 이것도 국토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어떤 박탈감을 너무 많이 줍니다. 이게 공익적인 정책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놈의 그 PF 현장 때문에 그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 상한제도 폐지하고 규제지역 조정지역 다 해제했죠. 이 당연히 투기 심리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는데 아니 집을 갖다가 새로 사면 원래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3년 동안 팔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상식적으로 안 하면 왜 집을 사죠? 이게 이제 지금 투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들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정부가 알면서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심하게 아니라 강력하게 정부 쪽에다 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주택 가격이 이게 지금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는 세금 걷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양도세 세금 받으려고 세수 모자라다 보니까 이거를 국민들 뭐 이간질 시키듯이 투자하고 투기한 사람들은 돈을 벌게 하고 무주택자 청년들은 희망이 없게 만드는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도 도움이 안 되고요. 강남 4구는 마영성 이렇게 서울에서 선호단지들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3040 외에 지방 소멸론을 또 막 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지방분들의 자산가들이 지금 유입이 됐어요. 강남 4구, 3구하고 용산만 빼고는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불장을 일으킨 것 같아요. 3월부터 6월까지, 7월 중순까지도. 그런데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거래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조정의 전조거든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주가 상승은 점점점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이라도 비선호 단지는 여전히 10에서 15%, 많으면 20%, 25%까지 하락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동대문 용두동의 그 레미안 허브리치는 지금 한 15에서 20% 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남사과 마영성은 우리가 이해할 게 우리나라에 1억 이상 연봉 또 사업소득 빼고 근로자 중에요. 그런 분들이 꽤 됩니다. 숫자가. 그런 걸 감안하면 강남사과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소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수준이 높다. 그렇게 보시고 강북 등 상기 제지역은 말씀대로 10에서 20% 여전히 조정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약간 고점으로 올라가다 하다 보니까 거래가 또 끊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저항선이 지금 거의 다 온 거죠. 제가 볼 때. 상한제 폐지 규제지역 조정지역 대폭 해제 투기심리 조성됐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막 올라가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죠, 여러분? 갭 투자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갭 투자한 사람이 지금 200만, 300만 돼요. 많이 잡으면 임대사업자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갭 투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분들 빼면 한 250만, 300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300만 가구가 있는데 2200만 가구가 전 국민인데 1900만 가구 그 유주택자들도
자기 집만 갖고 있고 이렇게 투자 막 캡처하고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거 아주 만국병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이제 말로는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론이 필요합니다. 여론이. 그 여론을 그 예전에 그 얘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론은 못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자꾸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급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270만 원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보다 못해서 이제는 조금은 액션을 좀 취해야 될까 지금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시고. 자, 이렇게 더운 여름날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또 비도 오고 또 다시 또 게릴라성 비가 자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조금 계신데, 뭐, 삼가 그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요. 더위도 또 이제 또 덥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스트레스 받지 쉬운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것도 넘어가면 또 이렇게 풍요로운 또 가을이 오잖아요. 추석도 오고. 그래서 몸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음 한 주도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는 좀 더 이렇게 좀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제가 좀 마이크를 조금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뭐,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제 의견을 말씀드려 주셔서 참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